자, 5편이 하나 왔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경찰서에서 왔네요. 사건 처리 결과 통지, 사고 내용, 교통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 처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최근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저를 박았고 다쳤어요. 가해자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뭐 말 다 했죠. 이렇게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 통과된 민식이법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직 다쳐서 영상에 출연하긴 좀 그런데 그렇다고 안 찍을 수는 없죠. 비행기 이착륙하는 영상으로 떼옵니다. 비행기 날개나 감상하면서 이야기나 해봐요. 수많은 국민들이 애가 죽었다 슬퍼하면서 민식이법 통과시켜라고 자유한국당에 욕을 퍼부어댔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사회적 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랬다간 매장당하기 딱 좋은 시기죠. 심지어 JTBC 같은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민식이법을 옹호하면서 문제가 없다, 제대로 된 법이다 쉴드치기 바빠요. 일단 먼저 얘네가 얼마나 교활하게 선동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민식이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가법 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카메라 설치 의무를 다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고요. 특가법 개정은 처벌 강화입니다. 엄연히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야비한 언론사들은 사고 예방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CCTV를 달겠다는데 이걸 반대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전형적인 감성팔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팩트는 민식이법을 우려하는 사람 중에 뭐 CCTV 설치하는 걸 적극 반대한다, 신호등 설치를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처벌 강화 부분으로 우려를 표시하는데 괜히 시설 설치 문제로 물타기 하면서 쉴드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는 짓이 되게 졸렬하죠. 처벌 강화를 문제 삼는 건데 왜 물타기 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면 이때 나오는 발언도 예술입니다. 대체 뭐라고 하냐, 네가 안전운전하면 처벌받을 일이 없다, 시속 30 미만으로 가면 아무 문제 없다, 너 난폭 운전자냐? 이러는데 한번 팩트로 후들겨 패봐요. 특가법 5조의 13이 민식이법인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먼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되게 표현이 추상적이죠. 대체 안전운전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서행하고 전방 주시 제대로 하고 아무리 초집중을 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순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몽상가들은 이리 반박하죠. 네가 안전운전하면 사고를 낼 일이 없다, 사고 안 나게 운전하면 될 일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첫째, 면허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기만 조심하면 사고가 안 나는 줄 알아요. 둘째, 장롱면허. 똑같죠. 이 사람들 역시 되게 비현실적입니다. 나만 안전운전하면 사고가 일어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셋째는 지능 미달. 운전을 해봐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능이 딸리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운전을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반드시 있죠. 이 운전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 가면 그런 사례 영상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당한 교통사고도 저는 규정 속도 지키면서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냥 상대가 제 전방 2m에서 갑자기 꼬라박은 겁니다. 어린애도 똑같죠. 아무리 운전자가 서행해도 인도에 있던 애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갈 수가 있고, 건물 기둥 뒤나 혹은 불법 주정차 차량 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운전자 시야에 가리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걸 완벽히 막으려면 장애물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 장애물 투시해서 그 불법 주정차 차량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그러면 막을 수 있죠. 혹은 모든 보행자의 마음속을 읽어내는 관심법, 이거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불법 주정차 차량 간격마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멈추면서 가던가요. 이거는 그냥 차 타지 말라는 거죠. 운전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방어운전만으로 완벽히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차대인 사고의 경우는 아무리 보행자 잘못이 100이다 싶은 사고라도 운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보단 과실 비율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는 판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 10은 먹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규정을 지켰든 안 지켰든 한없이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이렇게 보행자에게 관대한데 하물며 어린애는 어떨까요? 어린애는 특히 더 관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100% 애의 잘못이라 판단되는 사고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무혐의로 종결할까요? 특히 그게 사망사건이면 절대요. 절대 안 그러죠. 유가족이 난리치고
민원 들어오고 언론에도 들어가고 하면 피곤해지는데 어떤 경찰 검사가 그거 감수하면서 종결하겠습니까? 결국 재판 가고요. 판사는 공정하게 본다? 절대요. 안전운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조심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더 조심했어야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러면서 유죄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한마디로 민식이법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데 있어요. 뭐 CCTV를 설치하지 말자, 신호등 설치하는 거 돈 아깝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대체 어떻게 이게 윤창호법과 비슷한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핸들 잡는 순간부터 고의성이 있죠. 애초에 술을 안 마셨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민식이법, 불강력적인 사고, 나는 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운전을 했는데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고에도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애를 살짝 다치게 해서 멍만 들게 해도 최소 벌금 500만 원이고 크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운전자 인생은 사실상 끝납니다. 제가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고였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이죠? 이때 차의 속도는 시속 20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애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도로 쪽으로 민 것 같은데 그때 차 뒷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이때 이 어린아이 14주 진단 나왔답니다. 민식이법 이후였으면 이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니 어떤 운전자가 이걸 피할 수 있냐고. 여기서 더 서행을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사고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은 잡힌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민식이법에 의해서 인생 종친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좌파 언론들은 왜 계속 사고 예방, CCTV, 신호등 설치 이런 거로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억울한 상황에도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는 거 그걸 말한다고요. 이력이 딸리는 건지 선동을 하려는 건지 당최 구별이 안 가네요. 운전하다가 사고 당해보신 피해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사고조차도 과실 비율이 존재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어린이 100에 운전자 0의 판결을 바란다? 그럴 확률보다 제 채널 구독자가 10만 될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미친놈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사고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과실과 고의 범죄는 구별을 좀 합시다.